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고대의 과학에서 소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의 과학에서 이어 중세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사실 중세 과학은 고대보다 후퇴하여 말씀드릴 게 부족합니다. 1085년 십자군이 스페인 지방의 톨레도를 탈환하면서 서양의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의 문화적 접촉이 매우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되어 연구되었던 서양 고대 과학의 내용들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으며, 갑자기 유입된 방대한 지식을 배우고 전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중세의 대학이 탄생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건데요. 르네상스에서 과학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는 만원경, 현미경, 기하계 등으로 자연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이용하여 관찰 결과를 설명하고, 반복된 실험을 통해 관찰 결과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인쇄술의 발달로 새로운 사상과 발견이 빠르게 전파하여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네요. 르네상스 후반에서야 과학다운 과학이 나왔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이며 진자의 등시성 및 관성법칙의 발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한 지지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로 1600년대에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동설은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 아시죠? 네, 당연히 지구는 둥글고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그 당시 인류는 무지했습니다. 갈릴레이는 과학을 안다고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이 고발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재판소는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앞서 태양 윤시설을 주장한 16세기 폴란드의 학자 폴라우스가 코페르니쿠스의 설을 주장했고, 이를 따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재해석으로 무마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죠? 그러면 그 당시 너무 유명했던 건가요? 이런 깝깝한 중세 시대에서 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우리 인류만의 독자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스페인 톨레도를 탈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11세기인데요. 적인 르네상스의 시작은 도시국가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렌체는 15세기에 메디치 가문의 통치를 받아 제일 번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예술, 과학 등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만큼 13세기부터 상업이 혁명 수준으로 발달했었습니다. 그럼 피렌체 때문에 르네상스가 생겼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외계인 인터뷰에 따르면 에어롤 외계인 쪽의 외계인은 이름하여 구제국 외계인들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제국 우주선하고 전투를 벌인 게 123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국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롤 외계인 쪽에서 구제국을 몰아내서 르네상스가 1250년에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250년쯤이면 13세기에 피렌체의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인데요.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네요. 좀 신기하네요. 그렇게 미개하고도 답도 없는 중세시대의 과학이 르네상스를 통해 과학 발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르네상스의 시작에는 엉뚱하게도 외계인의 영향이 있었네요. 그러면 드디어 과학의 토대가 되는 근세와 근대의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